여기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 여성들의 뒷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어린 딸의 눈을 가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리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조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프랑스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몹시 자부심 있어 하며 제 조국인 프랑스를 사랑해왔죠. 그러나 이러한 제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은 딸인 레일라가 생긴 뒤부터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레일라를 양육할수록 프랑스는 안전하지 않은 국가며 아이를 키우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바깥에는 대낮에도 약물 중독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불어난 이민자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윙윙거리는 보안경보 소리와 극악무도한 저녁 뉴스가 일상이 된 저희 가족의 삶 때문에 저는 도저히 레일라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 걱정스러운 마음과는 달리 레일라는 외출을 하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던 초등학생 딸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점점 관심을 보이더니 이내 한국을 존경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모양이었는데요. 레일라는 활기찬 문화로 가득 찬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연신 흥미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혼란스러운 저녁 무렵 식사 중에 레일라의 순진한 부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가면 안 돼요? 제발요. 레일라의 눈은 희망과 흥분이 뒤섞여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국가에 자신의 몸을 혼자서 지킬 능력도 없는 어린 딸을 데려가야 한다니 이건 꽤나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엄마로서 레일라의 애원하는 눈빛은 도저히 무시하기 어려웠고 그렇게 밤마다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깥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레일라를 위해 교육 겸 한국 여행을 보내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 저는 한국에 대한 오묘한 첫인상을 느꼈습니다. 터미널의 광활함과 빛나는 표면과 질서정연한 분위기는 프랑스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가장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여러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놀이공간들, 다채로운 벽화들로 장식된 휴식 공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애니메이션화된 형식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상호적인 교육 키오스크들 등 이곳은 효율성만큼 꼬마 방문객들의 편안함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저는 뭔가 이곳에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온갖 범죄가 들끓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아이 전용 시설을 구비해두면 오히려 표적이 되어 아이 전문 납치 조직들의 타겟이 될 게 뻔하고 그렇기에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모습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치안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고 저는 기대에 찬 채 레일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과 공항 안의 웅성거림 속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무료 스마트워치 대여라는 안내방송이 제 관심을 끌었거든요. 도대체 고가의 스마트워치를 어떻게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말인가? 이러한 시스템은 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저는 곧바로 지정된 서비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유창한 영어로 서비스를 설명해주는 친절한 직원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아이나 노인과 같은 노약자를 돌보며 여행을 이어나가야 하는 보호자 관광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만의 배려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삼성 브랜드의 고가의 스마트워치는 비행기 업데이트, 게이트 변경, 탑승 시간에 대한 알림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스마트워치는 착용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GPS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나치게 활기찬 레일라를 관리하는데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워치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스마트워치는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날렵했고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이 공항 지도를 즉시 보여주었죠. 저는 무상으로 대여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제 여행 일정과 각종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레일라 역시 공항을 주제로 한 대화형 게임을 하면서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것을 즐겼고 결국 딸은 일부 한국어 단어까지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천재적인 기술력은 사용자로 하여금 아무리 조금의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워치 대여 서비스는 한국의 안전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반영한 것처럼 보였고,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이국 땅에서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걸음부터 뭔가 달랐던 한국에 감탄하며 미리 계획했던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공예로 유명한 인사동에서의 나들이 중 레일라는 한 작은 전통 카페를 발견하고 이내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미술관과 도자기 가게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카페는 확실히 유럽풍의 진부한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입구에서부터 은은하게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악과 허브차의 풍부한 향으로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그렇게 저는 홀린 듯 전통 카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한국어 실력은 확실히 주문을 할 정도의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고, 백발의 카페 주인도 영어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온화한 태도를 가진 노인인 찻집 주인에게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카페 주인은 제 주문을 알아듣긴 한 건지 아리송한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저는 전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카페 주인 할아버지는 전통 한국 과자가 아름답게 배열된 쟁반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는 제가 주문했던 한국의 전통차를 제공하는 대신 형형색색의 여러 다과 메뉴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저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아무래도 제 주문이 잘못 들어갔구나 싶었고, 그렇게 사고를 인정하고 제가 원했던 메뉴는 아니지만 충분히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다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희가 정신없이 다과를 먹고 있을 때 원래 제가 주문했던 음료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했거든요. 저는 순간 이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문이 잘못 들어간 척하며 다과까지 추가적으로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게 분명했어요. 사실 프랑스에도 레스토랑의 식전빵 같은 미끼 상품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음식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빵이지만 정말로 빵을 집어들었다간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마음에 들었던 한국인데 이런 한국마저 수준 낮은 기만으로 여행객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니 저는 약간의 우라의 감정이 들어서 사람 좋은 척 위장미소를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께 대놓고 면박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다과는 얼마죠? 저번 주문과는 달리 저는 번역앱까지 준비한 채 이 사기꾼 할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접적인 항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내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과는 전부 무료예요. 한국에는 전통차와 함께 다과를 즐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만약 다과가 부족하다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이런 상식 밖의 상황에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공짜로 퍼주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뒤늦게 확인해본 결과 한국의 카페나 식당에서는 종종 이러한 디저트나 밑반찬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곤 한다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손님의 최대한의 만족을 위해 이러한 호의를 아낌없이 베푸는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손님의 만족감은 뒷전이고 원가 절감을 통해 양심까지 팔아먹고 있을 때 한국만은 정반대로 손해를 감수하고도 남을 위하는 문화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의심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비록 레일라의 생때로 억지로 온 한국이지만 이 나라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진심은 잘 전해졌는지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한국 전통차의 향, 색상, 온도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국의 적절한 차 마시는 예절을 가르쳐 주었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한 문화는 차에 대한 단순한 교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미묘함에 대한 소개였고, 한국인들의 환대에 감동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과 깊은 연관성을 느끼기도 했죠. 찻집 주인이 보여준 따뜻함과 관대함은 한국인들 특유의 공동체 정신을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치 외부인이 아닌 새로운 집에 온 것처럼 소속감과 수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며 전통찻집에서 나와 레일라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악수였어요. 저는 전통시장을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거든요. 저는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주변의 안전과 질서를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길거리 음식들과 활기찬 노점에 매료된 저는 순간의 기쁨에 흠뻑 빠지며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더 레일라에게 주의를 덜 기울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아무래도 저는 딸보다도 훨씬 더 한국 여행을 즐기고 있던 모양이었고, 결국 혼잡한 시장에서 레일라의 손을 놓아버리는,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전통시장 한복판에서는 탈춤이라는 한국의 전통 공연이 실시되고 있었고, 군중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는 놓쳐버린 레일라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패닉에 빠져 광란의 수색을 펼치기 시작했고, 압도적인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딸을 부르짖으며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는 순간 프랑스에서의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들과 군중 사이에 숨어들어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전문 아동납치 조직원들이 즐비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형식적이기만 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프랑스 경찰의 대응에 대한 기억까지 마음을 스쳐 지나가면서 공황 상태가 고조되었죠.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나 안전하고 조직적인 도시였기에 저는 안전한 군중 속에서 아이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버렸는데요. 저는 무사한 일함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곧 넋이 나간 채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남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쓰러져서 오열을 하는 제게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물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도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을 자랑했고, 이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저 대신 취한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를 설명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통 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회는 서로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경찰에도 미리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의 특징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도움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의 일도 아님에도 장사까지 내팽개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상황이 벌어진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한국 경찰관들이 즉시 도착하여 체계적인 검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5분은커녕 50분이 지나도 출동조차 하는 법이 없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인 경찰관 한 명은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왔어요.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스마트워치를 대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 그렇다는 대답에 한국 경찰은 그 즉시 스마트워치에 내장되어 있는 GPS 추적을 포함한 고급 보안 시스템을 조사했고, 결국 몇 분 안에 레일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일으킨 것을 전혀 모른 채 떡볶이 등의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한국인 할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채로 떡볶이를 집어먹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레일라를 꼭 껴안았고, 딸은 역시나 제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떡볶이를 오물오물 씹고 있을 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레일라는 한국의 전통탈의 생김새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레일라는 다리도 짧은 녀석이 어찌나 잘 뛰는지 전통시장을 한참 벗어난 길거리 노점까지 달려갔고, 결국 한국의 분식을 판매하는 노점을 발견한 그녀는 침을 질질 흘리며 길거리 음식들을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친절한 한국인들은 레일라를 위해 떡볶이와 김밥 등 이런저런 음식들을 기꺼이 사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레일라는 한국인들이 사준 음식을 정신없이 먹느라 행방불명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만회할 기회를 준 한국에 엄청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레일라는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범적인 시민들만이 살아가는 국가였고, 저는 선진국들 중에 아무도 감히 해내지 못한 신뢰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한국에 엄청난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조서를 쓰러 간 경찰서에서 한국 경찰 직원 중에서는 외국인 전담 직원까지 존재했기에 저는 통역된 모든 말을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조서를 쓰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 전담 시스템은 원래 영어 통역만 해당되지만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지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어를 배우고 있다며 불어로 통역을 해주기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외국에서 불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고 그러한 사람을 비슷한 언어 체계를 공유하는 유럽이 아닌 전혀 뜬금없는 한국에서 만났다는 것에 신기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절한 경찰관들을 뒤로하고 오늘 저희의 마지막 일정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복궁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낮에 잠깐 들렀을 때 저는 서울 한복판에 경복궁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해외 그 어디에서도 경복궁만큼 옛날 건물과 현대 건물, 그리고 미래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조화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복궁은 야간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운 조명은 경복궁의 웅장함을 더욱 극대화해주고 있었고 근정전에서 바라본 광화문 도심의 모습, 그리고 근처의 고층 빌딩 숲이 하나가 되어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되고 있었죠. 심지어 프랑스의 많은 유적지들이 낙서와 훼손으로 가득한 것과는 달리 한국의 경복궁에서는 어떠한 훼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몹시 놀라웠는데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난 으슥한 골목에 가보면 유적지에서 뜯어낸 돌이라며 판매하는 상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적인 유적지 훼손을 당연시 여기는 이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훼손은커녕 궁궐들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들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만의 신뢰의 문화는 이런 곳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감탄만 나오던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한껏 즐긴 후 저희는 여운이 계속 남아서 주변의 밤거리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는 한밤중에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이 거의 다 돼서야 숙소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 근처에 으슥해 보이는 골목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러한 장면은 상상할 수조차 없거든요. 위험천만한 프랑스 골목길은 해질녘 무렵만 돼도 통행금지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새벽에 골목길을 걷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걷고 대화에 깊이 빠져 있거나 생각에 잠겨 있는 여자들,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들, 그리고 늦은 저녁 수업에서 돌아온 것 같은 아이들까지 안전하게 불이 켜진 골목을 걸으며 활기차게 수다를 떨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당연하다는 듯이 새벽 골목길을 걷는 평범함은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특히 희미하게 불이 켜진 곳에서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어폰을 착용함으로써 감각에 둔감해진 사람들을 노린 범죄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새벽에 골목길에서조차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무방비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고 심지어 바지춤에 고급 무선 이어폰을 달랑거리며 걷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신뢰를 상징하는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나친 각각의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집단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상호 존중이라는 한국만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밤을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강제적인 은둔의 시간으로 여겼던 경계되고 종종 두려운 상황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으면서 평화로운 환경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밤에 단순히 걷는 능력은 제게 엄청난 가치의 사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유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는 내일날을 생각했고 제 딸의 정상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환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한국에 대한 감사를 더 깊게 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안정감을 기르면서 제가 꿈꿔왔던 삶의 질을 딸에게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의 산책은 한국 여행에서 중추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단지 조명이 잘 켜진 거리의 신체적인 안전이나 상시적인 사람들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서울 거주자들이 공유하는 존중과 경계의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평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이상적인 국가였고, 레일라를 두려움 없이 희망과 꿈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일라가 평화롭게 잠자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별이 없는 밤하늘 아래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이 도시에 대한 깊고 확고한 헌신을 느꼈는데요.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저희의 안식처라고 느꼈고, 이곳에서 살아야만 레일라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경험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저는 프랑스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고, 레일라만은 안전하고 신뢰의 문화가 가득한 한국에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